안녕하세요. 기초수학의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선생님과요, 분수의 약분과 통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약분과 통분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분수의 약분과 통분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잡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약분과 통분 중에서요, 먼저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거는 바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분모를 다르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분과 통분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4분의 1과 8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분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4분의 1이 뭐였죠? 4분의 1이란 전체를 4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말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요. 요게 전체라고 한다면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다. 색칠해 보시면 우리 교재에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을 겁니다. 4칸 중에 한 칸이다. 자, 그러면 똑같이 전체를 8칸으로 나눠 봤대요. 자, 그런데 전체를 4칸으로 먼저 나눠놨죠. 전체를 4칸으로 이렇게 똑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8칸으로 나눈대요. 8칸. 4칸을 8칸으로 나누려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딱 종이가 있을 때 8칸으로 나누는 요령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뒤에 너무 많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보통은 8칸의 종이를 만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반을 접고 또 반을 접듯이 그런 식으로 이미 나눠져 있는 4칸을 다시 한번 2조각을 내는 게 훨씬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둘의 관계는 2배 관계다라는 거 일단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8칸으로 나눈 것 중에 2칸을 골라봤더니 우리가 처음 구해놓은 4분의 1과 8분의 2가 표시된 부분에 어때요? 영역이 똑같죠. 똑같은 만큼 색칠이 되어 있더라. 자, 어떻게 보면 너무 그림으로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전체를 더 많이 조각내서 2배만큼 더 많이 조각내서 8칸으로 나눈 것 중에 2배만큼 더 많이 조각냈으니까 또 2배만큼 더 많이 가져간 2칸을 골라봤더니 결국엔 색칠한 부분의 크기가 똑같더라.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크기가 같으므로 두 분수의 크기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방금 선생님이 말로 설명한 걸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자, 4분의 1과 지금 8분의 2가 같다라는 걸 그림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그렇죠? 밑에 있는 전체를 2배만큼 더 조각을 냈죠. 이렇게. 전체를 2배만큼 더 조각을 내서 8칸으로 만들었더니, 자, 똑같이 2배만큼 조각을 내놓고 선생님이 똑같이 하나만 가져간다면 당연히 크기는 달라지겠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가져가는 개수, 즉 분자에도 똑같이 2배를 해주면 8분의 2가 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요령인데요. 하나만 더 확인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4분의 1과 이번에 12분의 3의 크기를 비교할 거예요. 이번에 원판이죠? 원판을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이쪽에 색칠이 되어 있죠. 네, 한 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12조각을 나눴는데요. 선생님하고 한번 나눠볼까요? 12조각? 선생님 나누는 거 굉장히 못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잘 못하던데 여러분들도 잘 못하시던데요. 4분의 1은요. 나름 쉬워요. 그쵸? 반을 나누고 또 반을 나눠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12칸은요. 처음부터 나누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쵸? 너무 많아지고 또 여기 너무 넓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네, 4개로 나눠놓은 걸 몇 조각씩 더 내면 될까요? 그쵸? 3조각씩만 더 내주시면 왜? 분모가 3배니까 3조각씩 더 내주시면은요
비교적 나누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죠. 우리 케이크 자를 때도 전체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조각을 내듯이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조각씩을 다 내잖아요. 자, 이런 원리다. 분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한 칸당 3칸씩 추가로 나눴기 때문에 전체를 3배만큼 더 많이 나누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분의 1이라 함은 전체 원판을 4조각을 냈을 때 하나를 의미한다면 12칸 낸 것이 저것과 같은 크기를 가지려면 몇 칸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렇죠. 3배만큼 더 많이 조각을 냈기 때문에 한 칸을 가져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3칸만큼을 가져가야 똑같은 조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분모를 똑같이 3배를 하면 위에 있는 분자도 똑같은 배만큼을 해야 같은 크기를 갖는 분수가 되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요령입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려면요, 여태까지 선생님하고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셨듯이, 자, 분모에 곱해지는 수와 분자에 곱해지는 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마찬가지로요, 네, 똑같습니다. 3배를 하던 2배를 하던 똑같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반드시 뭐는 안 된다? 0은 곱하면 안 된다. 분수에서요, 분모가 0인 건 있을 수 없다. 왜? 전체가 없기 때문에 뭘 나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분수의 약속은요,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똑같아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로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5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를 5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럼 5분의 2에다가 선생님이 분모에다가 얼마? 똑같이 이번에 이 2를 곱해보면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될까요? 10분의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요. 이번엔 분모에다가 3을 곱해볼까요? 그럼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5분의 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 해볼까요? 5개니까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해보자. 4, 2, 8이다. 요렇게. 5분의 2와 같은 크기를 갖는 분수가 이렇게 많구나. 지금 3개를 해봤습니다. 2, 3, 4. 5도 곱해봐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는 암산을 해볼게요. 자, 분모에 5 곱해주시면요. 5, 5, 25.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해주시면요. 2, 5, 10. 이렇게 25분의 10이 되겠다. 6도 한번 곱해볼까요? 네, 5, 6에 30, 그리고 2, 6에 12. 이렇게 나온 숫자, 이 분수들이 전부 다 5분의 1을 뜻하는 분수가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선생님이 처음에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 하기 앞서서 약분과 통분을 배우겠다고 했고요. 약분과 통분을 배우기에 앞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약분과 통분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게 바로 약분과 통분의 기초죠. 자, 5분의 2를요. 선생님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서 10분의 4를 만들었죠? 그러면 반대로 2로 나누면 5분의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약분과 통분을 하기 위한 기초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땐 어떻게 하자? 분모와 분자에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나누자. 원리는 뭐다? 그림 그려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어도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분모와 분자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약분은 언제 하느냐? 이렇게 분수가 숫자가 너무 커서 그 의미를 알기가 힘들 때. 아까 우리 5분의 2랑 똑같은 분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자, 5분의 2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서 계산이 되시죠? 5분의 2 정도를 먹어야지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시는데 아까 만든 것 중에 제일 큰 분수 하나 써볼게요. 30분의 12다 라고 하면 좀 감이 흐릿하죠. 그쵸? 이렇게 너무 숫자들이 커졌을 때 혹시 이게 더 간단히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작업이 바로 약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나와 있는 분수는요. 24분의 16이 되겠고요. 똑같이 선생님이 분모 분자를 2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12분의 8이 되겠다. 자, 근데 12분의 8도요. 또 약분이 되죠.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또 약분을 해봤더니 6분의 4가 되더래요. 근데 6분의 4도 또 되지 않습니까? 6분의 4도 마찬가지로 2로 또 나누어지지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약분을 하는 이유는 뭐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 6분의 4에서 멈추지 말고요. 더 이상 둘이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없도록, 더 이상 없도록 나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네, 기하분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기하분수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랑 더 이상 더 간단히 나누어지는 수가 없도록 최대한 간단히한 분수 형태를 우리가 기하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같은 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어떤 수를 나눌 수 있는 수를 우리가 그 수에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약수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위의 수만 나누는 게 아니라 위아래를 동시에 나눈다라는 건 공통의 약수, 즉 공약수인데요. 자, 그렇다면 결과는 나오죠? 우리 약분은 뭘로 한다? 두 수의 분모와 두 수의 뭐로? 약수 중에 가장 큰 걸로 최대 공약수로 약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굉장히 쉽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때 최대 공약수로 약분해서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의 분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기하분수라고 부른다. 용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분수는요. 더 이상 나눠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가요.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없다. 즉 공약수가 1밖에 없다. 이런 관계를 선생님이 서로소라고 했었죠. 앞에서. 그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왔죠. 공약수, 최대 공약수 다 활용되고요. 그쵸? 그리고 분수의 성질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하분수라는 거, 서로소라는 용어 정리까지 같이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하는 거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요. 기하분수 만드는 연습까지 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자, 약분을 한번 해볼 건데요. 36분의 18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라 했는데요. 자, 선생님 이 문제는 왜 내놨냐면 같은 수로 나누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2로 나누어지지요? 그리고 똑같이 3으로 나눴네요. 6으로도 나눴고요. 9로도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숫자들만 보더라도 보세요. 나누어지는 숫자들만 선생님 다 넣어놓진 않았는데요. 18로도 똑같이 나누어지거든요. 이렇게 보더라도 두 수의 공약수들로 나누고 있구나. 1은 나눠도 그대로니까 나누지 않았고요. 그래서 약분을 할 때는 두 수의 공약수로 하는구나. 그리고 가장 간단히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나누어지는 그렇죠?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하분수 같이 만들어 볼게요. 다음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시오. 기하분수 어떻게 한다? 분모와 분자의 뭐로? 최대 공약수, 최대한 많이 나누는 수. 나누는 수에서 약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8과 6의 최대 공약수는 2가 되겠죠? 똑같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2, 4, 8이 되고요. 2, 3은 6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나누기가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기다 이렇게 한꺼번에 나누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2밖에 안 보인다. 그럼 똑같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선생님처럼 저렇게 한 번에 하셔도 되고요. 10분의 8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 한 번 더 나눠지는 거 보이겠네요. 그쵸? 또 2로 나눠지겠구나. 그래서 5와 4, 5분의 4가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최대 공약수 갖지 마시고요. 여러 번 거쳐서 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니까 최대 공약수라는 건 당연히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3으로 나눠지겠죠? 네, 3으로 나눠주시면요. 5하고 3이 남으니까요. 5분의 3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35와 14는 최대 공약수가 누굴까요? 네, 7입니다. 7.
그래서 7, 5, 35, 7, 2, 14 이런 식으로 해서 5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9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9인 거 보이시나요? 자, 암산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안 되시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 2번 풀어드린 것처럼 천천히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6번도요. 5와 20이니까 똑같이 5로 나누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기하분수로,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기하분수로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럼 통분도 해봐야 되겠죠? 자, 약분을 했으니까 이번에 통분을 해볼 건데요. 통분이란 두 개 이상의 분수의 분모를 어떻게? 공통으로 같게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통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분은 왜 해야 할까요? 아까 약분은 너무 분수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있는데 나누지 않아서 너무 복잡하고 너무 큰 수로 표현됐을 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약분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통분은 언제 할까요? 통분은요, 이럴 때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대소비교가 딱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서로 분모가 달라요. 그리고 분자도 달라요. 이때 둘 중에 어떤 게 더 큰 분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럴 때 바로 전체를 3조각 낸 것 중에 2개, 예를 들어 이렇게 색칠을 해본다면 그럼 7분의 4는요. 전체를 몇 조각? 7조각 낸 것 중에 4개다. 근데 우리가 그림이라는 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7조각 중에 5개로 해볼게요. 자, 7조각 중에 5개다. 대충 막 그리겠죠? 하나, 둘, 셋, 넷. 정말 정확치 않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7개. 당연히 분수는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색칠을 대충 하게 되고 뭐가 더 크지? 똑같나? 심지어 똑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대소비교가 안 되는 분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센치를 재가지고 그리면 당연히 대소비교는 되겠지만 매번 문제를 그렇게 풀 수는 없겠죠. 네, 이렇게 분모가 다르고 분자도 다른 이 숫자들을 대소비교하거나 혹은 두 분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연산을 할 때 있어서 분모가 공통이 되어야지만 되더라. 그래서 왜냐면 분수의 의미는요, 전체를 똑같이 몇 개로 나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제일 앞에서 배웠던 똑같은 분수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7분의 5와 크기가 같은 분수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그 많은 분수들 중에서 두 분모가 똑같아지는 거.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둘을 계산하거나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통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통분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을 할 수 있대요. 아주 간단하죠? 4분의 3과 6분의 5가 있을 때요, 그냥 둘을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4하고 6을요, 서로 곱한대요. 아, 그러면 4하고 6을 서로 곱해주면은 4에다가 6을 주고 6에다 4를 주면 당연히 두 수는 같아지겠죠. 아,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구나. 자, 그래서 자, 분모를 똑같이 서로 없는 것들의 수를 곱해줄 건데요. 곱해줄 건데 당연히 분모에만 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야 된다. 이게 통분의 가장 큰 성질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24분의 18 그리고 24분의 20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4분의 3과 6분의 5 중에 둘 중에 뭐가 더 큰지 딱 보이시죠? 자, 이렇게 분모를 통일할 때 씁니다. 자, 그런데 굳이 4하고 6을 통분하는데 둘을 곱할 필요까지 없더래요. 우리는 간단히 계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여 통분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왜 갑자기 최소 공배수가 나올까요? 그렇죠. 통분이라는 건 두 분모를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몇 배를 해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 몇 배를 할 때 서로 곱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둘의 배수 중에서 몇 배를 해야 되니까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배수, 첫 번째로 나오는 배수, 최소 공배수만 만들어도 이렇게 통분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분수랑 아래 분수랑 비교해 보시면요. 어차피 24분의 18은요. 4분의 3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의 분수와 아래 분수는 똑같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가장 간단한 분수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간단한 계산이 가능하겠죠. 앞으로 숫자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통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수를 통분할 때 공통분모라 하면요. 이렇게 통분을 했을 때 같아진 분모를 말을 하고요. 공통분모로 알맞은 수를 찾으시오 라고 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하고 7을 같이 우리가 통분을 할 거예요. 그럼 서로 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 뭐를 이용하자?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자.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 두 수의 그렇죠? 곱을 이용해도 괜찮다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4하고 7은요. 최소 공배수가 뭐가 될까요? 네, 둘의 공통으로 나누어진 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둘을 곱한 게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앞에 우리 공배수에서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8이 되겠다. 자, 선생님 2번 아무 생각 없이 해볼게요. 자, 분모 15하고 10이 있구나. 그냥 곱해도 된다고 했잖아. 150 만들어야지. 네, 이렇게 해도 됩니다. 통분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보기에는 이 답이 없지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최소 공배수 찾아서 같이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5와 10의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했었죠? 네,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나누어 주시고요. 우리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자. 그럼 5, 3, 15 곱하기 2를 하니까 3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3번도요. 10과 4의 최소 공배수 구해주시면 되겠죠. 둘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밖에 있는 숫자를 전부 다 곱해주시면 20이 되겠다라는 거 찾아보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통분을 하기 위한 공통분모 찾는 거 연습해봤고요. 같이 통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2번이죠. 다음 두 분수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통분하여라. 아무거나 안 된대요. 아무거나 안 되고요. 최소 공배수만 이용해서 통분해 보래요. 선생님과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4분의 1과 6분의 5를 같이 통분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4와 6의 최소 공배수 찾아봐야 되겠죠. 2로 나눠지네요. 이렇게 다 곱해주시면 4, 3, 12가 되겠다. 자, 분모를 12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될까요? 12로 만든다는 건 그렇죠. 4에다가는 얼마를? 3을 곱했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똑같이 분모 분자에 3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얼마가 될까요? 4, 3, 12분의 3이 되는구나. 요렇게. 자, 그러면 6분의 5도요. 마찬가지 12 만들려면은 2를 곱해야 되는구나. 요렇게요.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 곱해주시고요. 12분의 10이다. 요렇게 통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짝수번은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홀수번 한번 다 확인해 드릴게요. 자, 7분의 3과 6분의 5도 나왔습니다. 그럼 7과 6의 최소 공배수 구해 볼 건데요. 두 수는요, 서로소 선생님 기억나시죠? 서로소는 더 이상 서로 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 더 이상 같은 약수를 가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나누어진 수가 당연히 없겠죠. 이럴 땐 최소 공배수 자체가 둘의 곱이 되더라. 그러면 그냥 두 분수의 분모의 곱을 이용해서 통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7에다가는 옆에 있는 6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7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되겠다. 되셨죠? 자, 그래서 6, 7에 42분의 6, 3, 18.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6, 7에 42분의 7, 5, 35. 이런 식으로 간단히 통분이 되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 5번도 같이 해볼게요. 6과 10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같이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예상해서 해볼까요? 자, 6과 12는 어떤 관계죠? 6과 12는 네, 배수 관계입니다. 배수 약수 관계예요. 자, 이런 수에 있을 때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되더라? 배수 큰 쪽이 되죠. 그냥 12가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다라는 거 빨리 예상해 보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는 그냥 12니까요. 더 이상 분모 분자에 아무것도 안 곱해도 되고요. 옆에 있는 분수에다가만 12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이 분모 분자에 공평하게 2를 곱해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분수는요. 12분의 7이 되고요. 두 번째 분수는 12분의 2가 된다 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통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4번, 6번은요. 선생님 같이 통분은 안 하지만요. 같이 공통 분모는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8과 12의 공통 분모는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최소 공배수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8과 12는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약수가 4가 됩니다. 맞죠? 네, 이렇게 4가 되고요. 4, 2, 8, 4, 3, 12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공통 분모는요. 6, 4, 24가 되겠다. 자, 그럼 공통 분모 6, 4, 24, 24로 만들려면은요. 첫 번째 분수에다가는 분모 분자에 똑같이 3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2를 곱해서 똑같이 통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4번, 6번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공통 분모 찾아보시면요. 같은 방법으로 8과 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주시면요. 24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풀어주시고요. 8과 7은 더 이상 나누어지는 수가 1밖에 없는 수. 서로소 관계에 있기 때문에 8, 7에 56이 바로 공통 분모더라. 이거 이용해서 똑같이 약분해 주시면 통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약분과 통분 같이 배워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수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분수와 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